안녕하세요. 저는 젠 컨설팅에서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심현보입니다. 현재 S4하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컨버전 방식으로 갈지 또는 뉴 인스톨 방식으로 가져가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관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세션은 뉴 인스톨 방식의 전환보다는 데이터 컨버전 방식으로 가져가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특히나 비용적인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요.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용은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4하나 컨버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S4하나의 컨버전 방법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사이트 중 특징적이었던 두 개의 사례를 설명드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중소, 중견 고객사의 컨버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S4HANA 컨버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S4HANA 시스템의 주요 특성 및 ECC 시스템과의 차이점, 왜 컨버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인 컨설팅은 2005년 설립 이후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코어 ERP 및 아리바에 대한 구축, 운영, 교육 외에 부가세, 원천세, 자금관리, 수출입 등과 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 SAP S4HANA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ECC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P S4HANA 시스템은 인메모리 기반의 단위 플랫폼에서 트랜잭션, 분석, 예측 정보 등에 대해 모두 처리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차세대 SAP 비즈니스 스윗입니다. SAP S4하나는 디지털 코어 강화를 위해 통합된 랜드스케이프,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합된 랜드스케이프 환경을 통해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디지털 혁신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ECC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DB 구조의 단순화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 제공 및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 영역의 테이블 구조를 보면 모듈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던 테이블들이 AC 로카라는 테이블로 많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시죠? 비단 FCM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테이블 통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파나 도입 후 변화되는 사항입니다. 음, 첫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실시간
정보 분석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UX 제공과 업무 조직 간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프로세스 및 최신 기술들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하나의 주요 특징, ECC와의 차별점이 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CC에서 S4 하나로의 전환은 표면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고 DB 사이즈가 줄어들고 일부 기능이 개선되는 부분, 이게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멀리 시각을 넓혀보면 요즘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IT 환경에서 AI나 RPA, IoT, 분석 고도화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은 디지털 기업, 좀 더 나아가서는 지능형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SAP 메인터넌스 정책에 따라 SAP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EHP 0에서 5까지는 2024년, EHP 6에서 8의 경우는 2027년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SAP와의 별도 추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하셔야지만 정상적인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HR을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의 경우 2025년에서 2027년까지의 유지보수는 SAP 인핸스먼트 패키지의 기능을 통해 제공이 되며 EHP 6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EHP 5 이하의 경우 2025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S4하나 컨버전에 대한 필요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S4하나 컨버전 관련해서 사전 요건 및 컨버전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4하나 컨버전을 위한 사전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니코드 컨버전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유니코드 컨버전 과정에서 전체 그 컨버전 과정에서 유니코드 컨버전까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컨버전을 위해서는 먼저 유니코드 컨버전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듀얼 스택 시스템, 즉 하나의 시스템 안에 아밥과 자바가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듀얼 스택 시스템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분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전은 ERPA 6.0 ECC 이상이어야 합니다. 컨버전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컨버전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브라운필드, 그린필드,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방식이 믹스된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브라운필드는 기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S4하나의 구조에 맞게끔 그대로 컨버전하는 방식인데요. 현 시스템 상의 마스터 데이터, 프로세스, 변경이 크지 않는 고객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 시간 시스템 셧다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은 데이터 컨버전 방식인 브라운필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필드는 그냥 신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필드는 기존 ECC 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과거 ECC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선별적으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이관 후에 S4하나의 구문에 맞게 일부 수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 방식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브라운필드 방식, 그린필드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조합된 방법인데요. 구현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라운필드 내지는 그린필드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기존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브라운필드 접근 방법을 보면 컨버전은 크게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실행 단계로 구분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컨버전 가능 여부를 점검을 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전환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환 작업 이후에 스탠다드 인핸스먼트 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 및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전환 작업을 위해 시스템 셧다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버전 시점, S4하나 오픈 시점이 되겠죠. 컨버전 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데이터가 많은 회사의 경우 주말 내에 변환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버전 시점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착수가 필요합니다. 리엔지니어링 방식인 그린필드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규 구축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재사용 가능한 이관 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이관 후 ATC를 통한 점검 및 S4하나의 요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 as 분석 투비 설계, 해당하는 비즈니스 블루프린트 단계, 구현 단계, 그리고 통합 테스트 및 오픈 준비 단계를 걸쳐서 오픈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그 SAP의 표준 구축 방식인 액티베이트 방법론을 적용하는데요. 저희 제인 컨설팅에서는 PI 요건들을 고려한 변형된 액티베이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경험했던 두 개 회사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브라운필드 방식의 컨버전을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먼저 D사는 SAP 도입 후 약 20년이 넘은 회사였습니다. 유니코드 컨버전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나 한 번도 아카이브로 수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 볼륨도 굉장히 컸고 일부 정리되지 않은 미결 항목도 꽤 많았습니다. 기간은 약 8.5개월을 수행했고 총 6차례의 사전 리허설을 통해 안정적인 오픈을 했던 사례입니다. 데이터 이관 후 전체 데이터 볼륨은 11TB에서 1.6TB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용 모듈은 FI, CO, TR, MM, PP, SD, LE, PM, QM, HR 외에도 BW와 EP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퍼 하나의 빠른 조회 속도로 인해 기존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리포트들이 대부분 속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피오리를 통해 업무 담당자 및 경영진들을 위한 시각화된 리포트를 제공했습니다. D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6번의 컨버전 작업을 수행했고요. 컨버전 이외에도 부분적인 고도화 작업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행은 S4HANA 컨버전 트랙과 그 다음에 고도화 트랙을 병행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부분적인 고도화를 고려 중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컨버전을 수행하는 경우의 시스템 랜드스케이프 사례입니다. 필요한 장비로는 ECC의 샌드박스 시스템, 그리고 에스파나의 디벨롭먼트 시스템, 그리고 QA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오픈시 사용될 프로덕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D사의 경우 1차 컨버전 완료 환경을 이용하여 1차 컨버전 완료 환경을 이용해서 디벨롭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2차 컨버전 완료 환경을 이용해서 QA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컨버전의 경우는 예, 다이렉트로 그 시스템을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컨버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D사의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컨버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ECC 운영 시스템 카피를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이죠. 이게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왜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컨버전 수행 시 ECC 시스템에도 DB 업데이트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DB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버전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의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카피를 떠서 진행을 했습니다. D사의 경우 6번에 걸친 컨버전 테스트 작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72시간 내에 컨버전 작업을 완료했고, 구정 연휴를 이용해서 컨버전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총 시간은 96시간이었으나, 컨버전 완료 후에 정상 서비스가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하고자 72시간이라는 시간을 타겟으로 일단 목표를 세웠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시스템 설정 최적화 및 에러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행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버 H의 구성 소요 시간은 최종 단계에서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버 HA 구성 때문에 이전 리허설보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HA 구성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시간 내에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H사 사례입니다. H사 사례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 회사의 경우는 유니코드 컨버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코드 컨버전이 안 된 고객사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사항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자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H사의 경우는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모듈은 FICO, MMSD, PM, PS 등의 모듈들을 일단 사용을 했고, 전체적인 DB 사이즈는 2.5TB에서 0.5TB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에선 마찬가지로 디자인 사례처럼 그동안 수행 속도상의 이슈가 되었던 여러 프로그램들의 속도 문제 해결로 많은 업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H사의 경우 두 번의 셧다운 및 고라이브를 수행했습니다. 1차는 유니코드 컨버전에 대한 고라이브, 2차는 S4하나에 대한 컨버전 고라이브입니다. 왜 이렇게 2차로 나눠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 컨버전 시점, 컨버전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컨버전 방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일단 검토를 했는데요. 원 스텝으로 일단 컨버전하는 방식과 투 스텝으로 분리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유니코드 컨버전 후 이상 유무 점검 기간을 가져갈 수 있고 주말 내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안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1차에서는 신규 장비로 유니코드 컨버전을 수행한 후에 일정 기간 운영한 뒤 2차 컨버전을 수행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1안을 가져가는 경우에 시간이 63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주말에 이 63시간을 확보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사실 최종적으로 2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컨버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고도화 요건이 크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모듈별로 꼭 컨설턴트 분들이 풀타임으로 투입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풀타임으로 투입이 되는 게 좀 리소스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사이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요새 특히나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시장 여건상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소스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고객사의 상황별로 유연한 리소스 플랜을 가져갈 수는 없을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저희가 크게 생각한 방식은 온사이트 방식과 그리고 리모트 방식,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적절히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먼저 해당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은 진행 방식, 고도화 요건, 그리고 교육 요건 등입니다. 예를 들어 고도화 요건과 교육 요건이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리모트 방식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 사실은 리모트 방식의 진행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도화 요건과 교육 요건이 많은 경우는 온사이트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고, 뭐 교육이나 뭐 고도화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크게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리모트 방식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일단 판단입니다. 각 고객사에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어떠한 방식을 진행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용 효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음, 리모트 방식의 프로젝트 진행 시 온사이트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PA를 이용한 대용량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RPA를 실무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비용 최적화를 위해 투입되는 리소스가 줄어드는 경우, 과연 우리가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RPA를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4하나 컨버전 프로젝트에 있어 RPA 응용 범위를 보면 SAP 표준 T코드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또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마스터 데이터도 있고 거래 데이터도 있겠죠. 마스터 데이터도 있고 거래 데이터에 대한 대량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용도로도 우리가 RPA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PA를 이용한 테스트 자동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들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될 표준 T코드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표준 T코드. 어, 필요시 이제 프리빌드 오브젝트를 일단 수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무슨 아바 프로그램이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RP를 돌리더라도, 먼저 해당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지 그 데이터를 이제 RPA가 읽어들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부분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매뉴얼리 그냥 실제 실전에서 발생되지 않는 뭐 의미 없는 숫자들 입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뭐 현실에 맞는 데이터가 부합되지 않는 데이터를 넣는 거는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아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모듈별로 과거에 발생된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대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아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1개월치, 2개월치 이런 식의 대량의 데이터를 만든 이후에 이걸 RPA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끔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이 아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업무 범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FISD 모듈을 중심으로 시스템들을 만든 상태고요. 연내에는 어, 비단 FISD 외에 뭐 추가적으로 MM, PP 등의 업무로도 일단은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이제 브라운필드 방식의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의 컨버전 수행 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투입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 컨설팅에서는 컨버전 관련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해 고객분들께 좀 더 유연한 프로젝트 구축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리소스 투입을 줄임에 따른 일부 테스트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RPA를 통해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Q&A 세션인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온 내용들을 좀 같이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네요. 전환 전략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고객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전환 전략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의 뭐 마스터 체계나 이런 것도 뭐 큰 문제가 없는 회사의 경우라면 사실은 굳이 꼭 브라운필드가 아닌 뉴 인스톨레이션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 인스톨레이션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최초 구축 시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에스파나의 장점만을 취하고 과거에 저희가 발생된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브라운필드 방식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프로세스 많이 바뀌었고 뭐 각종 뭐 마스터 데이터 체계도 문제가 많고 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도 처리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린필드 방식, 뉴 인스톨레이션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질문은 시스템 컨버전 방식의 경우 어느 정도의 다운타임이 필요할지 산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브라운필드 방식의 컨버전 시 컨버전 대상 데이터는 인덱스를 제외한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통상 시간당 200기가 변환을 일단 할 수 있다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변환 데이터를 그러니까 변환되는 이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없고, 아니, 속도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리소스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시간당 200기가가 일단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드웨어가 부족한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200기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 저희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적인 리소스에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 약 시간당 200기가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뭐 몇십 테라, 뭐 동서식품 저희가 했던 데도 이제 크긴 했지만, 몇십 테라, 뭐 이런 회사의 경우는 사실은, 대용량 처리를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SAP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SAP S/4HANA 컨버전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준비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면은, 불필요한 CBO 데이터의 경우는 뭐 사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구매처 BP 등에 대한 코드 현황 정리 또 일단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CBO 리스트 및 뭐 모디피케이션, 인핸스먼트, 현황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떠한 컨버전 방식을 이용할지, 뭐 그린필드냐 브라운필드냐에 대한 내부 검토도 좀 진행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ECC에서 현재 ECC를 사용하고 있는데 ECC 버전을 어디까지 올려야 S/4HANA 이전이 가능한가요? 예. ECC 버전은 일단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ECC 버전은 컨버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유니코드 컨버전이 안 된 경우 이 부분도 이제 함께 그러니까 컨버전 과정에서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도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단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H사의 사례, 유니코드 컨버전이 안 됐던 사례를 보시면 두 번의 이제 셧다운을 가져왔죠. 첫 번째는 이제 유니코드 컨버전을 위한 셧다운, 두 번째는 실제 S/4HANA 컨버전을 위한 셧다운, 이게 두 번의 컨버전을 가져가는 게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ECC에서 SAP S/4HANA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다운타임 내에 데이터 컨버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버전을 수행을 하면 사실 1차 컨버전, 1차 리허설하고 2차 리허설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1차 리허설엔 이런저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많이 뜨고, 그 프로젝트 과정이 사실 이러한 오류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이제 후속 처리 방안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컨버전을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일단 하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에스파나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할 때와 온프레미스로 구축할 때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프라 구조상의 차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복이나 누락,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에스파나에 대한 정합성이 확보가 되는지가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 데이터를 컨버전하는데 데이터상에 문제가 없는지 SI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SI 체크를 통해서 컨버전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SUM, 소프트웨어 매니저,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실제 컨버전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바로는 일단 데이터에 대한 뭐 중복이나 누락, 오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사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표준 테이블들이 많이 합쳐졌다고 들었는데 CBO 프로그램의 마이그레이션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AC 도커와 주요 원장들이 합쳐지기는 하지만 뭐 BKPF나 BSEG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각종 뷰
다양한 뷰를 통해서 현재는 없어졌지만 이미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 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들을 막 대량으로 수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S4HANA 컨버전 이후에 향후에 사용될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픈 전에 각각 프로그램들이 과거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ECC에서 S4HANA 전환 시 BP 전환 관리에 따른 사전 검토해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고객이면서 구매처인 경우 BP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같은 거래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객과 구매처 마스터가 이제 별개로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 구분된 마스터였다라면 이 두 개를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위에 마스터가 이제 BP의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BP인데 고객이기도 하고 구매처이기도 한 경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같은 업체가 고객이면서 구매처인 경우는 같은 코드를 쓰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같은 하나의 A라는 고객사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구매처인 경우, 사실 코드를 달리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같은 하나의 업체가 고객이면서 구매처인 경우에 기존의 코드 사용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내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P를 하나로 합치고 커스터머랑 벤더를 같은 번호 체계가 아닌 BP는 뭐 예를 들어서 1번이고 뭐 커스터머는 100번, 뭐 구매처는 200번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지 어떠한 코드 체계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 사실은 제일 까다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복되지 않은 거래처가 있다면 가장 베스트하는 같은 코드 체계를 일단 가져가는 게 일단 바람직하긴 한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 코드와 고객과 구매처와 관련해서 코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선정적인 점검과 판단이 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SAP S4HANA 전환 프로젝트 진행 시 주요 단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브라운필드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리면 뭐 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사전 조치, 전환 작업, 그리고 후속 작업, 테스트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일단 진행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 점검의 시간도 줄이고 전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전환 작업은 후속 작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한 5가지 정도 질문만 더 받아볼까요? SAP ECC 6.0을 이용하던 그 스탠다드 ECC 6.0에서 이용하던 스탠다드 기능이 S4하나에서 사용 불가능한 기능들이 있나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해당 내용은 그 고객사의 사용 모듈 및 사용 기능에 따라 이제 좀 분석이 진행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고객하고 구매처의 T코드를 예전에 사용하시던 코드를 다이렉트로 쓰실 수 없고요. 이게 BP로 그냥 하나로 합쳐졌다 라는 부분이 큰 차이 부분 중에 하나고, 프로그램에서 아마도 커스터머 벤더를 조회하는 트랜잭션을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프로그램 수정들은 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출입 쪽과 관련해서 뭐 LC 쪽과 관련된 무슨 파이낸셜 다큐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TR 쪽에 있는 금융 상품으로 일단 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다큐먼트 기능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뭐 HR 쪽 관련된 HCM 쪽 관련된 것도 뭐 일부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SAP S4하나 전환 프로젝트 진행 시 일반적인 리스크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전환을 위한 앞서도 잠깐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환을 위한 사전 점검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픽싱 작업은 사실은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거고요. 줄어들 거고 처리 속도 시간도 일단 빨리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컨버전하는데 소요되는 절대 시간, 그 절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한 시간 내에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컨버전이 일어나는지를 어, 보고 최대한 그 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음, 다음으로 질문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 아마도 이제 그 브라운필드 방식으로 이제 브라운필드 방식으로 가져갔을 때 어느 시점에 이제 컨버전을 이제 컨버전 S4나 오픈을 진행할지에 대한 어, 늘 의미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어떠한 전환 전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의미도 좀 내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전환 전략을 가져갈 건지는 제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 오픈하는 시점을 브라운필드로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오픈하는 시점을 언제로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에 대한 볼륨, 확인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볼륨 확인이 필요하고, 통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적인 문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시간당 200기가 정도의 이제 컨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며칠 안에 이제 컨버전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산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좀 긴 회사의 경우는 뭐 추석 연휴나 구정 연휴나 뭐 추석 연휴와 같은 휴일이 좀 긴 날짜를 이용한다든지, 뭐 공장이 쉬는 뭐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날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축이 아니라 기존 방식에서 시스템 컨버전 방식으로 구축할 때 기존 DB에서 하나 DB로 마이그레이션이 모든 DB가 가능하냐? 일단 EC 쪽에 사용하던 DB는 대부분 다 에스파나 컨버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SAP에서 허용한 데이터베이스였다면 뭐 특별한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S4 하나 컨버전을 진행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딱히 없는데요. 다만 이제 SAP와 라이센스 계약은 실제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에서 2개월 전에 일단 진행을 해야 됩니다. 2개월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어, 2개월 전에 해야지만 이제 SAP 솔루션 셋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고, 온프레미스 환경은 저희 쪽이 뭐 베이시스 인력이 이제 조금 서둘러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치지만, 이제 SAP 쪽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경우는 그쪽에 이제 업무 절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 한 2개월 전에 이런 준비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스파나 컨버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에 영향을 받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영향을 받고요.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약간 시간당 20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컨버전이 가능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과연 이제 우리 회사에 소요가 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산정이 하다라면 언제든지 저희 제인 컨설팅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그 고객사분들의 고민 사항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에스파나 컨버전을 고민하고 계신 고객사분들께서는 모두 다 성공적인 에스파나의 컨버전을 다 진행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